민수, 이제 자네를 내 사위가 아니라 진짜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네.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던 미국의 로버트 스미스 씨. 그런데 어느 날 그 차가운 공간이 마법처럼 따뜻해졌습니다. 사위의 작은 배려와 한국의 온돌 기술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였죠. 이 사연은 단순한 난방 공사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만들어낸 감동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을 나누는 감동 맛집입니다. 오늘도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민수가 미국에 정착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앨리슨과 결혼해 두 문화가 어우러진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삶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장인어른 로버트와의 관계는 민수에게 늘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습니다. 로버트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고지식한 성격이었고 딸의 한국인 남편인 민수를 처음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며 그의 성실함과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하셨지만 여전히 어딘가 거리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가집은 시골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 한편에는 작은 단층 건물이 있었고 로버트는 그곳을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회계사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이 되면 사무실 안은 늘 춥고 싸늘했습니다. 오래된 전기 히터 한 대로 겨울을 버티셨지만 난방 효율이 좋지 않아 한기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장인어른께서 추위 속에서도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한국에서는 바닥 난방이 일반적이고 따뜻한 온돌이 생활의 기본이었기에 이런 상황이 더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 앨리슨이 무심히 말했습니다. 아빠 사무실은 겨울에 너무 추워서 걱정이야. 그런데 아빠는 히터만 고집하시고 바꾸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온돌처럼 따뜻한 난방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텐데 장인어른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수 보일러 시스템을 공수해 바닥 난방을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제는 장인어른께서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성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깜짝 선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사무실을 비우는 틈을 타 조용히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친구는 비교적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온수 보일러 시스템을 추천하며 필요한 부품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박스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보일러와 배관, 설치 자재들이 정리된 채로 민수 앞에 놓였습니다. 그는 설명서를 읽으며 작업을 시뮬레이션해보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느 날 로버트가 지방의 세미나 참석으로 이틀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앨리슨과 처남 데이비드에게 도움을 청했고 세 사람은 함께 사무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책장과 탁자, 사무용품들을 마당으로 옮기는 일은 힘들었지만 가족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민수, 정말 멋진 생각이야. 아빠가 이걸 보시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앨리스는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민수는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따뜻하게 일하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정성이지. 작업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배관을 깔고 보일러를 연결하며 하나하나 정성껏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데이비드는 민수의 지시에 따라 자재를 옮기고 배관을 고정했습니다. 마치 작은 공사 현장이 된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즐겁게 일했습니다. 앨리스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틀 안의 작업 끝에 드디어 바닥 난방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보일러를 작동시켜 바닥을 데우기 시작하자 방 안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민수는 바닥을 만져보며 결과를 점검했습니다. 완벽해. 이제 장인어른께서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을 거야.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원래대로 정돈했습니다. 로버트가 돌아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기대 반, 긴장 반으로 장인어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로버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사무실로 들어간 그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사무실에서 나온 로버트의 얼굴에는 의아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상하군. 왜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지? 민수는 모른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바뀐 것 같아요. 그는 속으로 장인어른이 이 깜짝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 처음 바닥의 따뜻함을 느낀 순간 그 얼굴에는 혼란과 약간의 의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전기 히터를 틀었을 뿐인데 방 전체가 마치 봄 햇살에 데워진 것처럼 포근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여전히 온기가 느껴지자 고개를 갸우뚱하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히터를 바꾼 것도 아닌데. 로버트는 사무실 곳곳을 둘러보며 무언가 달라진 게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 아래 배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 리 없었으니 아무리 살펴봐도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사무실을 나와 집 안으로 들어와서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앨리슨, 사무실에서 뭔가 고친 거야? 왜 갑자기 바닥이 따뜻한 거지? 앨리스는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빠, 제가 고친 건 없어요. 혹시 히터가 잘 작동되기 시작한 거 아닐까요? 옆에 있던 데이비드도 능청스럽게 거들었습니다. 아빠, 혹시 기계가 스스로 고장이 났다가 고쳐진 걸 수도 있잖아요. 최신형 히터도 아닌데 이제서야 일을 제대로 하려나 봐요. 로버트는 이들의 대답에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로버트와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도 내내 그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깜짝 선물을 줄 때 느끼는 설렘처럼 민수의 가슴은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사무실 이야기를 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로버트는 사무실에서 하루를 온전히 보냈습니다. 새벽부터 책상에 앉아 숫자들을 맞추고 계산서를 정리하면서 바닥의 따뜻함 덕분에 손발이 시리지 않아 일에 더욱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추위 때문에 몇 시간만 앉아 있어도 몸이 뻣뻣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그런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변화가 어떻게 생긴 건지 궁금했습니다. 결국 로버트는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수, 혹시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냐? 내가 기술에 대해 잘 아니까 혹시 내가 모르게 사무실에 무슨 공사를 한 건지 말해보게.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실은요, 장인어른께서 겨울마다 추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한국에서는 바닥 난방이 흔하고 효율적이라서 제가 직접 온수 보일러를 설치해드렸습니다. 로버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인 얼굴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그런 걸 설치했다고? 이건 내 사무실인데 그런 걸 먼저 상의하지 않다니. 분위기가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장인어른께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한 일이었습니다. 앨리슨이 나섰습니다. 아빠, 민수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준비한 거예요. 한국에서 직접 자재를 가져와서 일일이 설치했어요. 아빠가 추운 사무실에서 고생하시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대요. 데이비드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해서 그 전기 히터 하나로 버티는 건 말도 안 됐어요. 이번에 바닥 난방이 들어가서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아시잖아요. 로버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그래, 따뜻한 건 사실이다. 손발이 시리지 않으니 일하기가 훨씬 편해졌지.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은 나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 알겠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그날 이후로 로버트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로버트는 사무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조용히 생각하였습니다. 처음엔 바닥 난방 설치를 허락 없이 한 민수가 조금 섭섭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직접 시간을 내어 노력한 민수의 마음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로버트는 민수를 불러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수, 자네가 나를 위해 이런 정성을 들였다는 게 이제야 와닿는구먼. 내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난 것 같아 기쁘다네. 고맙네. 민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장인어른께 진심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사실에 감격스러웠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편하게 일하실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언제든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로버트는 민수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 난방 설치 이후 로버트와 민수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인사로 끝난 듯했지만 로버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정성과 배려를 더 깊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무실에서 따뜻한 바닥 위에서 일하는 순간마다 민수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사무실 난방이 개선되면서 로버트의 하루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추위 때문에 몇 시간만 일하고 집으로 들어오곤 했지만 이제는 오랫동안 일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환경은 그에게 몸의 편안함뿐 아니라 마음의 여유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수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로버트는 민수에게 차 한 잔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수, 잠깐 사무실로 와서 나랑 차나 한잔 하세. 뜻밖의 초대에 민수는 잠시 놀랐지만 미소를 지으며 따라갔습니다. 따뜻한 사무실에 들어선 민수는 자신이 설치한 바닥 난방 덕분에 로버트가 이렇게 편안하게 차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로버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자네가 이 난방을 깔아준 덕분에 내가 요즘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훨씬 좋아졌네. 처음엔 왜 내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했나 싶었지만 이젠 자네의 진심을 알 것 같아. 민수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따뜻한 공간에서 더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한국에서는 바닥 난방이 생활의 일부라서 장인어른께도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로버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자네에 대해 좀 고지식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처음엔 우리 가족 문화와 다른 자네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꼈는데 이제 보니 자네는 정말 섬세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구먼.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로버트가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로버트와 민수는 더욱 자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문화와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로버트에게 한국의 온돌 문화에 대해 설명하며 자신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로버트는 이 이야기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바닥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게 일상적인 거군. 우리 미국 사람들은 주로 라디에이터나 히터에 의존하는데 이 온돌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따뜻한 것 같아. 맞아요. 장인어른. 특히 겨울에는 온돌이 집 전체를 데워주니까 가족들이 한 방에 모여서 더 가까워질 수 있었죠. 그게 제게는 정말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로버트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그도 한때 가족들과 마당에서 불을 피워 모여 앉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닥 난방이 단순히 따뜻함만 주는 게 아니라 가족을 더 가깝게 해준다는 의미도 있겠군. 자네가 그걸 우리 가족에게 선물해준 셈이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인어른. 이 난방이 따뜻함뿐 아니라 마음의 거리까지 좁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로 로버트는 사무실을 방문하는 이웃들에게 바닥 난방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처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사위가 직접 한국에서 온돌 시스템을 가져와서 내 사무실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줬다네. 정말 대단한 기술이야. 이웃들은 한국에서 온 새로운 난방 방식에 큰 흥미를 보였고 몇몇은 로버트를 통해 민수에게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민수, 혹시 우리 집 난방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한 이웃이 난방 문제로 민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수는 흔쾌히 도와드리겠다고 하며 그 이웃의 집에도 온수 보일러 시스템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민수의 정성과 기술력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며 그의 이름은 점점 더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는 민수의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자랑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앨리슨에게 말했습니다. 앨리슨, 내 남편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민수와 결혼했을 때 약간 걱정했지만 이제는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겠구나. 앨리스는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민수는 정말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아빠가 그걸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로버트는 어느 날 직접 민수를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나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 내가 이제 자네를 단순히 내 사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진짜 일원으로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네. 장인어른,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장인어른을 제 친아버지처럼 여기고 싶습니다. 그 말에 로버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로버트는 민수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며 진심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로버트와 민수의 관계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닥 난방을 통해 시작된 따뜻함은 단순히 공간의 온도를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마음의 거리까지 좁혀주었습니다. 로버트는 더 이상 민수를 딸의 남편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민수를 진정한 가족, 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로버트는 민수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평소라면 사위에게 부탁하는 걸 주저하였을 로버트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민수, 자네가 기술적인 것에 워낙 능하니 하나 물어보고 싶네. 내 사무실의 오래된 전기 시스템을 좀 봐줄 수 있겠나? 요즘 들어 전기가 불안정한 것 같아서 말이야. 민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장인어른.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있는 부분은 바로 고치겠습니다. 민수는 사무실로 들어가 전기 배선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배선을 살펴보더니 몇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배선이 전력 소모가 많은 히터와 맞지 않아 과부하가 걸리곤 했던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로버트는 그런 민수의 꼼꼼함과 세심함에 감탄하며 웃었습니다. 정말 든든하구먼.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봐주다니. 자네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사무실은 장인어른께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시는 공간이잖아요. 그곳이 안전하고 편안해야 저도 안심이 됩니다. 이 사건 이후 로버트는 민수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민수에게 묻거나 의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민수는 그런 로버트의 마음을 진심으로 느끼며 자신이 이 가정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가족들 역시 민수와 로버트의 관계 변화를 느꼈습니다. 앨리스는 남편과 아버지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수, 아빠가 당신을 이렇게 신뢰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요즘 아빠가 친구들에게 당신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데이비드도 거들었습니다. 매형, 아빠가 매형을 친구들한테 내가 얻은 최고의 사위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칭찬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말이죠. 민수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생각해 두신다면 나도 정말 감사할 뿐이야. 가족으로서 더 노력할 거야. 한편 로버트는 민수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민수에게 한국의 가족 문화와 전통에 대해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수, 한국에서는 사위와 장인어른의 관계가 보통 어떤가?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사위와 장인어른의 관계가 비교적 공식적인 편이에요. 하지만 가족으로 가까워지면 서로 많이 의지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저도 장인어른을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싶습니다. 로버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봐도 되겠군. 나도 자네를 내 아들처럼 여기고 있으니 말이야. 그 말은 민수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로버트는 사무실에 방문한 이웃들에게 민수와 바닥난방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전하곤 하였습니다. 우리 사위가 직접 한국에서 온돌 시스템을 가져와서 내 사무실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줬다네. 정말 효율적이고 훌륭한 기술이야. 이웃들은 바닥난방에 큰 흥미를 보였고 몇몇은 자신의 집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중 한 이웃은 난방 문제가 심각하다며 민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수는 이웃의 집을 직접 방문해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공수한 온수 보일러 시스템의 장점을 설명하며 이웃의 집에도 설치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마을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민수의 기술력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마을의 기술자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는 이런 민수의 활약을 보며 더욱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따뜻한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문득 민수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민수, 내가 우리 가족에 온 건 정말 큰 축복이야. 처음엔 문화 차이 때문에 걱정도 했지만 이젠 내가 괜한 걱정을 했다는 걸 알겠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보여준 정성과 노력이 정말 고맙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 행복합니다. 앨리슨과 데이비드, 그리고 장모님 마거릿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이 가족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로버트는 따뜻한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그 따뜻함은 사무실뿐만 아니라 로버트의 마음을 그리고 온 가족의 마음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에서 시작된 온기, 그 온기는 사무실을 넘어 두 사람의 마음까지 녹였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사람이 가족으로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배려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감동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따뜻함을 선물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 맛집과 함께 해주세요. 여기는 당신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는 곳 감동 맛집입니다. 감사합니다.